현재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지금 시점에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무엇에 집중해야 현명한 투자인지, 그 질문에 대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추세를 살펴볼 건데, 지난주는 여러 가지로 회복의 징후들이 보였던 한 주였죠. 5월 첫 번째 주에서 3일 나왔던 미국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에 영향이 있을 거로 보였는데, 5월 둘째 주는 우선 가격터 하락의 공포에서 상당히 벗어난 6만 3천 달러대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은 단순히 회복됐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상승 모멘텀을 발견한 모습이었는데,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는 4달 가까이 연속적인 자금 유출을 이어오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이틀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죠. 그리고 파생상품 투자자들은 연내 10만 달러 콜 옵션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는 비트코인 가격이 5만 7천 달러 아래로 급락했을 때 대부분의 ETF 보유자들이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었어요. 이들이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가격 지지력이 낮은 페이퍼 핸드가 아니라 스트롱 핸드에 가깝다는 얘기였는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위험 구간을 벗어나 축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으로 9일에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8개월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는데, 3일에 나왔던 고용지표 악화를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리고 다음으로 연준 위원들이 바뀐 고용지표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랜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우호적인 지표들로 채워졌던 한 주였지만 가격 자체는 여전히 오르내림이 심했었어요. 6만 5천 달러 선을 상단으로 6만 1천 달러 선을 하단으로 완복 달리기를 하듯 움직였는데, 여기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주요하게 작용했죠. 시장에서는 바뀐 데이터들을 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갖기 시작했지만, 연준 인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찬물을 붓는 양상이 반복됐었어요. 그리고 7일부터 11일까지 5명의 연준 인사들이 발언을 했는데,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신중론을 말하며 4월 고용자 수 감소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로는 아직 금리 인하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라는 것을 강조했죠. 또한 연준 내 매파 인사들은 더 부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는데,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기준은 높지만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는데, 특히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은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고, 연준 내 왕 비둘기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미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수준인 3%에서 정체될 것이라는 근거가 많지 않다며, 주거 물가가 임대료처럼 빨리 내려가면 곧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 될 것임을 시사했죠. 그럼 현 시점 주목해야 할 건 뭐냐? 바로 14일 4월 PPI 발표와 파월의 발언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리해보면 주요 경제 지표들은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속속 전환되는 중이죠. 다만 인하 결정의 키를 쥔 연준 위원들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 예정된 지표들은 연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좀 더 구체적이거든요. 14일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15일 밤 9시 30분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각각 발표되는데, 이 지표들은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표들은 아니지만 올해 1분기에 상승세에 있던 물가가 추가로 더 오르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죠. 더불어 14일 PPI 발표 이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난 5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신중론을 말했던 파월 의장이 최근 고용지표에 대해 언급한다면 시장의 기대감에는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물론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연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면 14일 밤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한 미국 자산시장 가격은 또다시 추가 하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현재는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불거진 상황으로서 기대감이 시장을 지배할 때는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보다는 미래 추세를 말하는 지표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14일 PPI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시장의 추세와 앞으로 핵심적으로 지켜봐야 할 주요 포인트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현재 리플의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면 3월과
4월과 5월 사이에 구제 관련 간략한 서류 제출 이후 법원은 리플이 미국 증권법 위반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벌금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하죠.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XRP를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아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었는데, 구제 관련 게시 브리핑에서 SEC는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 20억 달러의 벌금과 금지 명령을 추구했죠. SEC는 법원이 벌금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인 미국 기관 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고, 모리슨 대 NAB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SEC가 미국 기반 판매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결했었어요. 법원은 또한 2020년 12월 고소장 이후 리플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서에서 리플은 판매가 공인 투자자 또는 ODA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거든요. ODA 계약은 투자자가 이익이나 손실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투자자는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수익이 저해된다면 수익을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답변 요약에서 SEC는 ODA 계약에 대한 리플의 주장에 반박했는데, SEC는 ODA 계약을 통한 기관 판매가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고, 고소 이후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최근 SEC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위한 리플의 계획을 강조하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이러한 모든 포인트들을 두고 법원은 여러 절차를 거쳐 심의를 시작하며 최종 판결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SEC는 XRP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 항소 계획에도 여러 외부 요인이 존재하는데, 항소해도 걱정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은 중간 항소를 위한 코인베이스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법원 기각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중간 항소 신청을 제출했고, 대부분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으로 운영된다는 SEC의 주장을 기각하는 신청이었는데, 코인베이스의 승리로 인해 SEC는 XRP 판결에 대한 항소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할 수 있죠. 다음 두 번째는 SEC 내 암호화폐 이해상충에 대한 감사관실 IG 조사에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만약 IG가 SEC 내에서 암호화폐 이해상충을 확인하는 경우 SEC가 XRP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데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대해서는 일전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공화당의 승리가 미국 디지털 자산 분야에 도움이 될 갠슬러 SEC 의장의 길의 끝이라고 보고 있기에, SEC는 공화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항소 계획을 종료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만약 SEC는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 긍정적으로 체크하시면서 리플, XRP가 날개를 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강조드리며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통막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